원시 공단계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초성 빵.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40강을 달리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빠르게 40강을 완강하시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느려서 가지 마세요. 예, 빠르게 완강하는 것. 교재에서도 이 판서하고 밑에 쓰다 요것만 일단 활용하시고, 예, 강의 끝나고 별 채우기, 누적 별 채우기 그거 하시면서 빠르게 40강 일단 완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조금만 빠르게 힘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늘 3강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강인데요. 자, 앞에서 공부했던 부분들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배웠습니다. 그죠? 자, 청동기 시대는 최초의 국가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급 사회였으니까 계급에 의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뉘었으니까 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국가거든요. 그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등장한다라고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최초의 국가 청동기를 배경으로 출발했던 이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한번 볼 텐데, 교재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조선이 그 두 시기로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청동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군장국가 고조선이 있고, 그 다음 철기를 배경으로 한 위만조선이 있습니다. 자, 같은 조선이에요. 같은 조선입니다. 같은 조선인데 청동기를 배경으로 한 단군조선, 오케이. 그 다음 철기를 배경으로 한 위만조선, 예, 이렇게 두 시기로 일단 나누어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청동기를 배경으로 출발했던 단군조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군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뭐 단군이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그 단군이라고 하는 건 직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대 단군, 2대 단군, 3대 단군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그 단군이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계속했다 이렇게 접근은 하지 마시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 계급사회가 출현하면서 지배자를 뭐라고 불렀을까? 특히 권력을 가진 지배 세력을 우리는 군장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는 배고픈 평등사회였는데 청동기 시대 들어오면서 이제 계급사회를 진입했고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 정말 힘이 센 사람, 우리는 그걸 군장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고조선은요, 최초의 국가, 청동기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한 최초의 국가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기원전 2333년에 세워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2024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지금 단기 몇 년이 되는 거예요. 더 하시면 돼요. 7년, 5년, 3년, 예, 4천. 그래서 4357년, 단기 4357년 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단기 4357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반만년 역사 위하다. 그 반만년이라는 기준이 여기에서 이 셈법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 고조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단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단군 이야기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이 땅 위에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무리 3천을 이끌고 내려왔다. 그런데 그가 곰이 인간이 되었고 그 웅녀와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았는데 그 단군이 세운 나라가 조선이더라, 고조선이더라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 그 이야기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자, 환인이 인간 세상의 뜻이 있어 그들을 다스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지배자라는 이야기예요. 아하, 계급 사회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물이 삼천을 이끌고 내려왔다고 했는데 이 삼천 중에 보면 풍백, 우사, 운사, 풍, 바람풍, 우, 비우, 이거 다 농사 짓는데 중요한 요소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역시 농경사회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이 곰이야. 곰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단군과 사람이 되어가지고 환웅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니 그가 단군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진짜 믿어? 우리 할머니가 곰이라고 믿겠어? 여기는 그 곰을 믿는 부족.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환인, 환웅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 우린 이거를 천신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 하늘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들이 이제 하늘에서 왔다고 이제 믿는 사람들과, 곰을 믿는 사람들, 호랑이는 탈락이야. 호랑이를 믿는 부족은 탈락이야. 호랑이를 좀 내가 볼 땐 공정하지 않아. 아니, 곰, 호랑이 넣고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 동안 버티래. 아니, 곰은 원래 마늘과 쑥을 먹고 버틸 수 있지만 호랑이는 육식동물들이 가능하냐고요. 공정하지 않아. 애초부터. 결국 호랑이는 떨어져 나가고 남는 건 곰밖에 없었잖아요. 그 곰과 하늘이, 곰을 믿는 부족과 하늘을 믿는, 자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것을 믿는 그 부족, 두 부족이 만나서 단군왕검의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계급사회구나, 농경사회구나, 토템이 여전히 신석기 시대 만들어져서 청동기 시대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구나.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유추해 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곰이었어. 이거를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말이 안 돼. 그거는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단군 왕검이라고 했어요. 이 단군은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왕검은요, 정치 지배자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단군 왕검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한 사람이 제사장도 그리고 정치 지도자도 모두 역임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제정일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요 뒤에 나오는 시대주에서 사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사만에 소도를 다스리는 천군이 있어요. 천군. 자, 그런데 사만은요, 소도를 다스리는 이 천군이 있는데, 천군이 다스리는 곳 소도 이외의 지역은 뭐 신지, 읍차, 불해와 같은 군장들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신지와 읍차와 같은 군장들과 소도를 다스리는 천군과 분리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는데 고조선은 이게 일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군과 왕검이 일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정일치. 사만은 분리되어 있으니까, 천군과 신지 분리되어 있으니까 우린 이 사회를 제정분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고조선, 청동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고조선 단군 왕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제정일치 사회였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고조선 같은 경우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도대체 그 영역이 어떻게 돼? 이게 이제 논쟁이 좀 있기 때문에 딱 어디서 어디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이 만주 일대는, 그리고 이제 이북 지역, 만주 일대를 확실하게 지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여기 요 강이 하나 이렇게 흘러가요. 요 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걸 요하강이라고 합니다. 요하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하강 서쪽을 요서, 요하강 동쪽을 요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요동뿐만 아니라 요서 지역까지도 그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 자료는 뭐냐? 그 근거 자료는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는 유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겠다. 어떤 것들이냐? 바로 비파형 동검. 이거 배웠어. 우리 앞에 배웠어. 비파형 동검, 청동시대를 대표하는 동검, 비파형 동검, 철기를 대표하는 동검, 세형 동검 배웠어. 그렇죠? 비파형 동검과 그 다음에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고인돌, 네, 고인돌, 지배 계급의 출현을 보여주는 무덤이다 라고 지금 설명드렸죠. 자, 이 비파형 동검과 이 고인돌이 바로 이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려주고 있다. 그 세력 범위를 알려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국가예요. 국가니까 그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통치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고조선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8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8개의 법조항이 있었다 라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람을 죽였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옛날에는 대부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어떤 벌이 주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그렇진 않죠. 지금은 법 보면은 이거 심각한데 뭐 고작 나온 거 징역 몇 년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지금은 있죠. 뭔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요소를 굉장히 고려하면서 좀 이렇게 사회가 좀 이렇게 치료해주고 고쳐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같이 결부되고 있는데 이땐 가차 없어요. 너 사람 죽였지? 그럼 너 죽어. 이런 어떤 모습들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청동기를 배경으로 출발했던 고조선을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조선이란 나라,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청동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단군조선과 철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위만조선이 있더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점을 기원전 한 5세기 정도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5세기 그 이후부터 이제 청동기라기보다는 철기 쪽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단군조선은 아직 완벽히 끝난 건 아니고요. 그 끝자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철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고조선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네요. 철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고조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단군조선이 쭉 오는데 이 단군조선이 중국 춘추 전국시대 그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굉장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그 지도에서 이쪽 요서 요동 이쪽 그러니까 연나라가 이제 이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대립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들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걸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나라가 공격을 해와요. 진계라고 하는 장수를 앞세워서 연나라가 공격을 해옵니다. 공격을 해와가지고 굉장히 큰 타격을 입어요. 단군이 세웠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연나라의 그 진계의 공격을 받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 과정에서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수습한 어떤 과정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자, 요거 순서를 좀 기억해 주세요. 요렇게 고조선에 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연 진계 공격 이후 부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부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준왕이에요. 준왕. 이 부왕의 아들이 준왕이에요. 준왕. 이 부왕이 준왕에게 왕위를 세습합니다. 근데 사실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강력한 왕권이 있어야만 사실 좀 가능한 모습들이거든요. 아니 안 그렇겠습니까? 내 아들을 내가 왕위에 앉히겠어. 그럼 신하들이 아니돼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강력한 그 힘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지는 건데 이 당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부왕이 준왕에게 왕위를 세습했으니까. 오케이. 자, 이 준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준왕이 바로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이에요.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 라스트. 네, 마지막 왕이 바로 준왕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단군조선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 이 고조선을 보면요. 왕 밑에 상, 대부, 장군 이런 어떤 직책들을 갖추고 있는 상당히 그 국가 수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예, 상, 대부, 장군, 왕 밑에 상, 대부, 장군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어쨌건 간에 지금 다시 한번 흐름을 정리해 보면 단군조선 그래 청동기를 배경에 세웠었어 간다 가다가 막판에 와서 연나라 진계의 공격을 받았어. 휘청했어. 부왕이 즉위했어. 그 다음에 그것을 자신의 아들 준왕한테 세습했어. 나름 강력한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춘추 전국시대의 그 혼란 속에서 특히 전국시대의 그 혼란 속에서 결국은 이 망명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예, 중국이 워낙 혼란하니까 그 망명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위만이라는 사람.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준왕한테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열심히 서쪽 지역을 방비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힘이 좀 모아지고 나서 준왕의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왕위를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복속을 할 때 상투를 털고 왔대요. 그리고 준왕을 제거하고도 새로운 국호를 바꾸지 않고 여전히 조선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다. 그래서 위만은 중국인이 아니라 바로 조선 출신이다. 뭐 그런 어떤 논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논쟁의 어떤 관점이 이게 중국이냐 한국이냐 이게 아니라 지금의 관점은 위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위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그 앞에 있는 단군 조선과 어떤 차이점들이 생겼느냐 여기에 좀 더 요즘은 이제 논의가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위만 조선입니다. 위만 조선 길지 않아요. 위만의 아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그러니까 위만의 손자가 바로 우거왕이에요. 이 우거왕이 위만 조선의 마지막 또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러니까 준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면 요 단군조선의 막판. 우거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면 위만조선의 막판. 네, 그래서 요 키워드 준왕, 단군조선 마지막, 우거왕, 위만조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위만조선 어쨌건 위만이 계승을 해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위만조선의 역사적 의의는 뭐냐면 일단 이제 이 시기는 여러분 철기시대로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바로 위만조선은요. 본격적으로 철기를 수용하고 있더라. 본격적으로 철기를 수용하고 있더라. 여러분들 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자, 제 연구소에서 한번 철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 무너집니다. 그죠?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철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철기 시대, 우리 역사에서 철기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한 기원전 5세기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500년 전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특히 이 위만조선이 본격적인 철기 문화를 수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잘 나갔어요, 위만조선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정복 활동했던 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 먼저 진번 좀 적어 넣으세요. 이거는요. 진번 임둔을 복속합니다. 진번과 임둔을 복속합니다. 영토를 좀 넓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진번과 임둔을 복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무역을 통해 가지고 돈을 꽤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도를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이제 고조선의 어떤 문화범위라고 했을 때 뭐 대략 뭐 요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여기 지금 요소가 있으니까 더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있을 때 이 조선이란 나라가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 중국에 이제 한나라 있어요. 여러분 세계사를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한무제라고 있습니다. 엄청난 왕이죠. 한무제가 또 우리 역사가 또 연결이 되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남쪽에 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나라들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 중개무역, 네, 이 중개무역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예,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이 한나라가 뭐 이거 없으면 우리가 그냥 다이렉트로 예, 교육을 할 수 있을 텐데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무제가 결국은 위만조선과 한판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의 마지막 왕이 바로 이 우거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검성이 이제 이 고조선의 수도거든요. 이 왕검성이 결국 함락되면서 결국 한무제가 이 지역에다가 한 9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위만이 뺏어왔던 이 진번, 임둔 막 이런 데다가 이제 이 9년을 설치하는. 네, 위만조선이 뺏어왔던 거에다가 이제 한 9년을 설치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초의 국가,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흐름이에요.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이 있었고 단군조선 그 단군 이야기 쭉 연결해 좀 두시고 막판에 이 연나라 징계 공격으로 좀 위축됐다가 부왕을 거치면서 좀 다시 자리를 잡다가 준왕 때 결국 위만에 의해서 단군조선이 끝나게 되었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만조선은요. 본격적으로 철기를 수용했고 진번, 임둔 같이 영토를 또 확장하는 모습들, 중개무역을 통해 돈 좀 많이 버는 모습들 그러다가 결국 한해 공격을 받아가지고 고조선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 흐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어떤 모습들이 등장을 하느냐라는 건데, 자, 이 뒤에 이제 계속 철기입니다. 철기부터인데 이때부터 이제 어떤 모습들이 등장하냐면 바로 연맹 왕국들이 등장을 해요. 연맹 왕국. 앞에는 군장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군장 국가와 군장 국가가 같이 연맹을 하는 거야. 그래서 덩어리가 더 커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 처음에 우리 구석기 무리 사회였다가 요 무리들이 혈연에 의해서 좀 단위가 커진 시족, 그 시족과 시족이 뭉쳐져서 부족, 그 부족 사회까지가 이 신석기 모습이었다면 요 부족과 부족이 싸우는 과정에서 이긴 부족과 진 부족 이 과정 속에서 청동기 시대 최초의 국가, 군장 국가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군장과 군장이 연결되어 있는 좀 더 덩어리가 큰 나라가 등장하니 그 나라가 연맹왕국이라고요. 자, 이 연맹왕국 시대에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해요. 그 여러 나라들 등장의 배경은 뭐냐면 바로 이 한군현. 고조선을 멸망시켰던 이 한군현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나라들이 팽창하게 되더라.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